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놀라운 실적 발표 소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습니다. 지난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4천억 원에 달해 시가총액 세계 1위인 엔비디아와 애플 등 어떤 빅테크 기업도 이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철수식 지은수 기자의 보도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성과와 그 배경, 시장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2024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71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높은 수준을 넘어 석 달 동안 매일 거의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2분기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돈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최근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과거 3년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기록은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하는 연속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1년 전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배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19배나 뛰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에는 최근 노사협상에서 결정된 반도체 부문의 성과금 약 20조 원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이미 영업이익에서 해당 금액을 미리 떼어놓았는데 이를 더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글로벌 테크 기업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최대 분기 영업이익 82조 원, 애플의 78조 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대기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성과를 가능케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특히 AI 연산의 필수적인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HBM 위주로 생산 라인을 집중하는 한편 기존 범용 드램 생산을 줄이면서 부족해진 범용 드램 가격도 함께 급등하는 이중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HBM 시장에서는 스카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드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스카이닉스가 2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상 쌍두마차 역할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HBM과 고성능 그래픽카드용 GDDR 제품이 함께 상승세를 타면서 두 분야 모두에서 수익 창출이 이뤄지고 있어 이중으로 이익을 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내 세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군에서 동시에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단기간에 증설하는 것은 기술적 자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에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의 견제 없는 질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경쟁 기업들의 생산 설비 확장과 AI 산업 환경의 급변이 이러한 질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지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 시장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식은 오히려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5%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기대했기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차익 실현에 나선 결과로 해석됩니다. 송서영 기자가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 발표된 날 삼성전자는 무려 7% 가까이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떨어져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 오후에는 역대 12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자 전 세계 반도체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 쿄시아는 11% 폭락하며 시총 3위로 밀려났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올해 초 대비 주가가 160% 넘게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다소 기대에 못 미친 점도 투자자들의 실망 매도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처음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와 실제 실적이 거의 일치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실적 서프라이즈에 익숙해 있던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약간 실망하며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실적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높은 가격의 장기 계약들이 지속되고 있어 적어도 2028년까지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1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의 모멘텀 둔화만 있어도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과 같은 급락 현상이 나타났다며 다만 반도체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 심리가 훼손된 부분은 분명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실제로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최근 5주 연속 급감하며 석 달 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주가의 급격한 변동성의 근본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구민지 기자 보도에 따르면 한 외국계 투자은행은 반도체 주식의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 선호 현상이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30대 직장인 이윤아 씨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 생각하며 삼성전자 주식을 33만원대에 매수했지만 최근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매일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주가 변동폭이 수백만 원씩 움직이며 감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엔비디아 주식을 산 변유정 씨도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최근 하락폭이 커서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며 주식창을 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과열 상태에 있으며 파티가 끝났을 때 손실이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반도체에 지나치게 쏠려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어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건 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관련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 증강현실 등 신기술 관련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점 부근에서 완만한 횡보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극적인 추가 상승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곧 발표될 대만 TSMC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한편 산업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기업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첫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까지 캐나다로 보내며 수주 지원의 총력전을 펼쳤지만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인 독일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이번 수주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의미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화오션은 국내 HD 현대중공업과 원팀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세우는 등 산업계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고 수소차, 철강, 조선업, 원유 수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협력도 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장관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도산 안창호함을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보내 장기간 항행 능력을 과시하는 등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방위 동맹인 나토 체제 안에서 훈련, 정비, 승조원 공유가 가능한 독일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술력이나 성능 면에서도 독일과 견주어 손색이 없었지만 정치적 요인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정책연구소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운 한국이 이제는 독일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수주에 실패한 이번 사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역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 자주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뼈아픈 과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국제 협력 전략 재정비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끝으로 경제 분야 소식입니다. 최근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자와 빵의 주요 원재료인 전분 가격을 대기업들이 무려 7년 이상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은밀한 공조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고 정부는 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상세히 전합니다. 16년째 빵집을 운영하는 김구영 씨는 원재료 구매 내역을 보면 항상 가격 인상 문구가 찍혀 있다며 특히 전분과 무력 가격의 인상은 사업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재료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며 빵값을 올릴 수 없어 직원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노력했지만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은 단순한 물가 상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들 간의 가격 담합이 원인이었죠.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대기업들이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7년 5개월 동안 짜고 올렸습니다. 이들은 임원과 팀장급 이상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 품목별 인상 금액과 공문 발송 날짜까지 일치시키며 서로 감시와 조율을 했습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거래처를 공유하며 압박하는 등 치밀한 담합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려 부당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합 피해는 빵집과 같은 후방 산업, 대리점,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대기업 2,300억 원, 삼양사 2,100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3년간 6개월마다 가격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향후 가격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거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과 국제정치, 산업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면서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례 없는 실적 경신과 시장의 복잡한 반응, 방위산업 수주 경쟁의 아쉬움, 그리고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적발까지 모두가 우리 경제의 신뢰와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투자자와 소비자, 정책 결정자 모두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